자, 수능 특강 테스트 1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반드시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가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국어 어려운 비문학 지문을 읽고서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뭐지? 띠용 하는 현상을 영어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렇게 어려운 소재에서는 중간중간 중간 점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으로 시작하면은 자 뒤에 to가 나왔네요. to 어쩌고 하는 것이 요로하다라는 가주어 진주어겠죠. 자, 그래서 to suggest that, 자, 여기서 suggest는 주장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제안하다 뿐만 아니라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때 보일 수가 있나요? 굉장히 seem odd해 보일 수도 있다. 즉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숫자가 인간의 발명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some might say,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ay가 나오면은 누가 뭐 하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누가 뭐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컴마가 나와가지고 이 say that 주어 동사 구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마가 나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없다고 쳐볼게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say there would be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전히 뭐가 있다고? predictable numbers, 아주 예측 가능한 그런 숫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in nature, 자연 속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be it인데요. be it.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be i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whether it be 어쩌고 하게 되면은 자, 그것이 어쩌고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간추려서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은 be it 어쩌고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더라도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어쩌고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측 가능한 숫자가 뭐 8이든지 간에, 8이라는 건 뭐 문어의 다리 개수를 보고서 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4든지 간에, 4는 뭔가요? 뭐 계절의 개수겠죠. 그리고 29 하면은 lunar 하면은 이게 달이에요, 달. 그래서 뭐 달의 사이클, 순환 그런 주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달의 순환 주기가 29일 만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29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8이든지 4든지 29든지 간에 어쨌거나 자연 속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숫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컴마 내용이 궁금하면 그때 보시는 겁니다. 컴마. 자, regardless of 하면 뭐뭐와 무관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와 무관하게, whether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든지 간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여태 존재했든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존재했든 안 했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누군가는 자연에 야, 이미 예측 가능한 숫자들이 있지 않니? 8이라든지 4라든지 29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trictly speaking, however,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죠. 자,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부터 본 문장 나오네요. 자,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숫자들은 are simply regularly occurring quantities. 자, 이것은 단순히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양들일 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양들일 뿐이다. 자, 그래서 quantities, 이 양들, 그리고 correspondence between quantities, 자, 그리고 이 양들 사이의 그런 상응, 대응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might be said,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동사겠네요. 근데 뭐 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바로 to exist,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art from 중요합니다. apart from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뭘 제외하고서? 인간의 정신적인 경험을 제외하고서도 존재한다.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정리하면은 자, 자연에서 존재하는 어떤 양과 그 양들 간의 그런 상관, 뭐 상응, 대응 이런 것들이 뭐 한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octopus legs는 자, 예를 들어서 문어 다리는 would occur 발생할 거예요. in regular groups. 뭐 이런 규칙적인 집단들 안에서 뭐 문어 다리는 발생할 겁니다. 자, even if 설령 뭐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규칙성을 자, perceive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어쨌거나 문어 다리는 계속해서 집단 속에서 8개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문어 다리는 자, 정리하면은 이 문어 다리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규칙적인 집단 속에서. 자, 비록 우리가 그 규칙성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못할지라도 이런 거죠. 자, numbers. 자, 그런데 아까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quantities가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quantities가 이게 기울임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numbers도 기울임체로 쓰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개를 놓고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좀 비교를 하시라고 기울임체를 쓴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아무거나 기울임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대비해서 읽으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숫자라는 거는 are the words 단어이면서 또 other symbolic representations 다른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differentiate quantities. 자, 이 양을 구별하고 뭐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differentiate 하면은 구별하다도 되고요. 차별화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 상징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uch as도 중요한데요. much as 하면 뭐뭐 하듯이, 뭐뭐 이듯이 이런 겁니다. 주어가 동사 이듯이, 주어가 동사 하듯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much as도 접속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나올까? 자, 컴마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마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색깔 용어들이 더 분명한 정신적인 경계를 만들어내듯이 이런 거죠. 자, 뭐와 뭐 사이에요? 근데 자, between colors 바로 이 색깔들 사이에 이런 거죠. 색깔들 사이의 경계를 정신적 더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내듯이. 근데 뭘 따라서요? 자, along 뭘 따라서 adjacent 인접한 부분들이죠. portion. 근데 뭐에 인접한 부분들이에요? 가시적인 빛의 스펙트럼이죠. 가시적인 빛의 스펙트럼에 인접한 부분을 따라서 색 사이의 정신적인 경계를 더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 문장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숫자들은 뭘 만들어내나요? 바로 그 개념적인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뭐 사이에요? 이 양 사이에요. 양 사이에. 자, 요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자, much as 뭐뭐 하듯이 주어가 동사 하듯이 얘기죠. 그래서 누가 뭐 하듯이 이 색깔 용어들이 만들어내듯이 뭘 만들어내나요? 더 분명한 정신적인 경계죠. 근데 뭐 사이에? 이 색깔들 사이에. 근데 뭘 따라서요? 바로 인접한 부분들이죠. 뭐에 인접한 부분들인가요? 바로 가시적인 빛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빛의 스펙트럼에 인접한 부분들을 따라서 색 사이의 정신적 경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듯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문장이 여기서 나오죠. 이 숫자들은 양 사이에 이런 개념적인 바운더리 경계선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선들이 may reflect 반영할 수 있어요. 진짜 구분을요. division 하면 구분이죠. 뭐와 뭐 사이에? 바로 이 quantities 양 사이의 구분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근데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러나 나왔으면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 이 구분들은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떻나요? inaccessible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에요. 뭐 없이는요? 숫자 없이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물론 양을
이런 경계들은 양들 사이에 진짜 구분을 반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도 결국에는 숫자가 없다면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구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색도 그리고 양도 결국엔 자연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색깔에 대한 용어, 색깔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이 수많은 촘촘한 숫자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촘촘한 이 양을 정신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지개 색은 빨주, 녹초, 파란보라고 우리가 구분 지은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촘촘한 경계의 숫자들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좀 보시면은, 자, 결국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숫자는, 자, inherent 하면 고유한 거고 본질적인 거고요. artificial 인위적인, 자, 그리고 social 사회적인. 여기서 숫자는 개체, 자, entity 하면 개체입니다. 인공적인 개체입니다. 근데 뭐하는 바로, 자, 누가 뭐하게 해주나요? 자, 인간이 뭐하게 해주냐면은 distinguish, 구별하게 해주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 existing, 존재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을 구분하도록 해주는 그런 인위적인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뭐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